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서는 다소 허전하시죠? 체린 앵커 없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게 쉬어가면서 뉴스도 없었는데 우리 국내 내부적인 뉴스로 본다면 볼 게 참 많습니다. 속도 내서 가득 채워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정리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봤을 때 이쯤이면 힘이 좀 빠지겠다 싶었던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보다는 그래도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거래소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2522선까지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본다면 닷새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7거래일 만에 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확실히 좀 시들했거든요. 추세 반전의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물 소화를 거쳤던 오전장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720선에 안착해 7거래일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확실히 그 탄력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은 7,5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거래소 현물 쪽으로 닷새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올해 들어서 확실히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모습, 그 중심에는 반도체, IT 쪽이 있고요. 어제 매물 소화를 겪었던 몇몇 섹터들도 꽤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흐름들을 보시면 일단 반도체 쪽이 더 좋았는데요. 큰 틀에서 소부장 밸류체인으로 넣기에는 유리기판이 너무 좋아서 유리기판 따로 빼서 넣었고요. 반도체도 어제 상승, 그리고 유리기판 그 안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SKC의 유리기판, 최태원 회장의 이 말, 젠슨황 CEO의 연결고리를 자극하는 흐름 속에 어제 투심을 한 번 더 불지폈고요. SKC가 19%의 급등으로 이제는 시총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YC캠이 19%의 급등을 보였고 피롭틱스 그리고 FNS테크 어제는 ICD 태성 같은 장비단으로까지 그 물줄기가 확산되면서 더 고르게 밸류체인이 넓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이 모처럼 만에 움직였는데 특히 그 중심엔 LS그룹주가 있었고요. CES에 참석했는데 트럼프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전력 인프라 사업은 여전히 올해에도 뜨거울 거다라는 코멘트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빅테크에서 현재 전력 인프라 쪽으로 확충하는 모습, 투자하는 모습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쉬었던 쪽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그간 많이 못 움직였었던 변압기 안에서도 LS 일렉트릭이 급등을 보였고 LS 에코에너지, LS 실적에 대한 기대치 않고 달렸습니다. 전선주까지 움직였네요.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젠슨황이 불집힌 밸류체인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계단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강조가 되면서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LG그룹단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IB들의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워드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다소 좀 경고장을 내비치면서 미국 사이클 좀 쉬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반면에 어제 HSBC 쪽에서는 우리 시장을 매도해서 투자 의견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달라진 시각들의 면모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520선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어제는 삼성전자를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쉬어갔고요.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젠슨황과의 혈맹을 맺은 SK그룹, 최태원과 젠슨황, 그 연결고리의 연속성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이 둘의 연결고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밸류체인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확산시킬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HBM입니다. 지금 SK가 진행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거의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적 진행을 하고 있죠. AI 메모리와 관련된 그 칩 개발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던 어제 멘트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이전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응하면서 우리가 요구했었던 움직임보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 개발 속도가 다소 느렸었는데 어제 나온 멘트로 본다면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우리의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물량에 맞춰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까지도 납품이 되면서 더 빠르게 연결고리가 공고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섞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의 HBM 납품 움직임입니다. 작년 3월에 HBM 3 8단 최초로 납품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12단이 최초 양산 시작됐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3 16단 샘플 공급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12단 출시 계획까지 현재 내놓은 상황인데 이제 내년에 엔비디아의 루빈이 출시가 될 텐데 여기에 16단이 탑재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계속 쇼티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개발 속도도 빠르다면 아마도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올해 하반기쯤에 올해 내놨었던 캐파 목표치보다 더 상향 조정한 캐파 증설을 발표할 거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HBM의 특성상 웨이퍼 캐파 잠식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가 충분히 형성이 된다는 거죠. HBM3에서 4까지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웨이퍼 잠식 효과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는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다. 지금 월 145만 장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90만 장이었었고요. 그런데 삼성증권에서는 아마도 180만 장까지 캐파 증설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감안해 봤을 때 그 중심점 한 160만 장으로 캐파 증설할 거야 라고 리포트에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어제 하이닉스 외국인 아주 적극적으로 담으면서 4천억 원 샀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 매수 1인데요. 8천억 원으로 누적 집계되더라고요. 거의 절반을 어제 하루에 담았습니다. 연속성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별 수혜, 줄 그리고 아래줄, 둘째 줄까지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으로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쪽. 그리고 그 밑에 있는 ISC, 파크 시스템스, HPSP 이쪽으로는 LS증권의 탑픽이기도 합니다. 같이 소부장단 안에서의 힌트 따라가 보시죠.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의 연결고리 그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어제 이미 시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월 들어서면서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쉬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제 나왔던 내용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멘트가 상당했죠. 젠슨왕 CEO의 이 회동 이후에 가졌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 만났냐 했더니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우리 방금 팔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엔비디아의 납품 공급을 시사하는 발언에 시장이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SKC의 경우에는 이미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는 이번 CES에서 실물을 전시하면서 가장 압도되는 이런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고요. 앱솔릭스를 설립한 이후로 가장 빠르게 상용화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공장을 만들어서 시제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생산된 것이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빠르게 좀 기대가 됐던 게 삼성인데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작년 CES에서 시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고 그 다음 전시에서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는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 2027년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1년 조금 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 아니라 내후년부터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기는 다소 힘이 빠졌고 SKC 쪽으로 힘 더 모아가며 시총 6조 원까지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장비단으로까지 이쪽 SKC 혹은 삼성전기 쪽으로 납품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섞인 이런 밸류체인 단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TGV 장비 관련해서 그리고 식각장비 관련해서도 유리기판의 밸류체인 단으로는 한 번 더 힘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숫자로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해 반영되는데에 대해서는 분명 물음표가 달릴 텐데요. 그 속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바로 숫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시들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봤을 때 전략 짜는 부분은 중계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슨 황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연결고리 저희 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이 불집힌 이 발열 이슈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력 인프라주 어제 이미 신고가의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움직임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같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까에 대한 기대감을 잡고 이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이미 연초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 유치하는 데 있어서 외자 유치 200억 달러 했다라는 내용 전해졌고요. 미전역에 다 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도래해도 미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아마존의 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11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의 강자는 아니긴 한데 여기에 납품되고 있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품들, 변압기, 배전반, 고전압 송전 케이블, 이 수요가 탄탄한 쪽으로는 투자 아이디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요. 확실히 좋았던 쪽은 이 대형 변압기 쪽으로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보다는 LS 쪽으로 더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LS 그룹주 안에서 에코에너지, 이 초전도 케이블과 관련된 강자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치의 이 실적을 발표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두 자릿수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온전선도 실적 탄탄한 종목이고요. 저희 개장 중계 때 늘 살펴드렸던 김태성 본부장의 탑픽이기도 하죠. 전선까지 확산되는 이 시세 움직임,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임 살펴봐야 할지 잠시 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밸류체인 확장시킨다면 원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죠. 에너지 쪽으로 간다면 분명 조선도 가능하겠지만요. 오늘 원전 살펴볼 텐데요. 간략하게 뉴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금 소송 때문에 늘 원전의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최근 조정은 물론 우리 K 정치 불확실성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일단 또 하나의 리스크인 이 미국과의 소송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 방문했는데요. 이 중에 원전 수출 협력과 관련된 MOU에 두 국가가 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협상과도 관련된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이 합의안은 곧 발표될 거다라고 보도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는 합의안 내용에 담길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담았더라고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웨스팅하우스가 더 이상 이의 제기 안 하겠다. 한수원 유럽시장 진출할 경우엔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으로 내용 조율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동시장, 사우디 쪽으로도 우리 원전 아마 계약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진출할 때에는 한국형 원전이라는 내용을 박아도 괜찮다라는 내용까지 조율했다라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움직임은 지난달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원전주들이 정책주로 불거지면서 낙폭이 과대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12월 한 달 동안에 빠진 낙폭, 이달 되돌릴 수 있을까요? 뉴스의 반영 속도도 잠시 후 체크해보죠. 마지막으로 로봇인데요. 로봇의 움직임은 지금 재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SK 쪽에서는 젠슨 황과 최태원 회장이 서로 이야기했다면서 AI 로봇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에 있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HBM, 유리기판, 이제 로봇까지 확장 가능하고요. 삼성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된 데 이어서 이번 CES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우리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M&A 진출할 거다. 계속 협상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도 한 번 더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반려 로봇 볼리도 곧 출시할 거라고 했고요. LG전자도 로봇이 확실한 미래라면서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어제 여기에 반응했던 쪽이 가장 뜨거웠어요. 테슬라는 2026년 휴머노이드 생산량 10배까지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이게 최근 나온 내용이 아니라요. 어제 나왔던 내용들 다 코멘트로 업데이트 시킨 겁니다. 미국의 톰봇이라는 기업에서 내놓은 CES에 나온 반려 로봇입니다. 인형같이 생겼는데 반려 로봇 제니라는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워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고 하는데요. 눈여겨보겠습니다. 최근 로봇을 자극한 내러티브는 12월 말부터 1월 1일, 1월 9일 CES로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내용에 올해 상용화가 가장 뜨겁겠구나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LG전자까지 넣어서 같이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이전 당잠사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가사용 휴머노이드 로봇 LG전자 쪽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본다면 대기업의 아이들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살펴드립니다. 지금 LG전자 쪽으로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가 어제 보니까 다 월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내러티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보니까 삼성 이야기 나왔던 그때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LG 연결고리로는 어제 그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지금 일본 시장 진출 모멘텀까지 있죠. 그 다음 타자까지 고려해 봤을 때 계속 순환매가 돌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의 밸류체인은 간략하게 쭉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7시에 투자뉴스 7에서도 보셨던 밸류체인이에요. 박민영 앵커가 새벽부터 혼을 갈아 넣은 밸류체인 종목이 업데이트된 만큼 캡처해 두시고 이 시간대에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안에서는 앞서 LG 밸류체인 그리고 하이제나램 이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액추에이터로 꼽히는 만큼 어제 한 번 더 고점이 나왔습니다. 시세 계속 열릴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